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상을 했던 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가장 첫 번째로 소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그리고 아까 화면을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는 기자회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가 명태균과 대화를 나눈 카톡이 있으면 깔 테면 까봐라, 이런 식으로 SNS에 밝히신 적이 있는데 예, 명태균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화면에 함께 나오네요.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내용이라는 게 홍준표 시장의 반론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뭐 이제 그런 대화였다라는 근데 반응 정도 뭐 이제 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리 대단한 그런 뭐 답장은 아니었다. 그냥 의례적인 답장이었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저 카톡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게 2023년 8월 24일 상황인데 제가 취재할 때 이제 말하자면 창원에서 들은 얘기는 전날이 명태균 씨가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홍준표 씨 측근이 시장님이 선물을 보냈다라고 해서 집 앞에 놓고 가라 그냥 이렇게 명시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뵙고 오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서 그러고 나서 명 씨의 가족들이 뭐 이렇게 홍준표면 보수에서는 어쨌든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인데 이렇게 남편한테 선물도 보내준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하고 했었다. 그게 최근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이 공개한 저 이제 카톡 내용이 그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역시 명태균 전문가이신 김한 기자님. 그 얼핏 봐서는 일상적인 대화 같기도 한데 이거 뭐 어떤 의혹을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금전 요구하고 여론조사가 그 선거 그 기간 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 중에 전달됐다라는 거는 이미 다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남은 건 김한정 씨가 준 돈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느냐, 지시했느냐, 아니면 묵인했느냐, 요것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수사는 그 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일 열받아했던 게 뭡니까? 아주 초기에 작년 10월 달에 홍 시장이 사기꾼이다, 자범이다,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때 명 씨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두 명이 제 기억에 홍준표, 김재원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시장, 김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갱했었잖아요. 바로 입을 닫았죠. 네. 그리고 근데 홍 시장은 어쨌든 계속 얘기해 왔는데 명시 측 변호인이 계속 얘기했죠. 그래? 굉장히 괴로워질 텐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홍 시장이 했던 거짓말. 나는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은 바 없다. 그게 깨졌죠. 그러니까 또 다시 아들이나 측근이 연락을 했었죠. 동거래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직접 연락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까 본인하고 직접 연락한 것이 지금 공개가 된 거고 그러면 이 과정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이거가 지금 오늘자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랄까 그 정치인들 중에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고 시원시원하게 행동하는 직설적이고 어떤 주저함이 없고 이런 분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이제 그런 스타일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해명마다 모조리 다 반박당하는 경우도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 사실 대권 주자로 나오기에도 어떤 진실성? 사람이 어쨌든 자꾸 거짓말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지도자성이 무너져 버리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뭐 대구시청을 비워가지고 임기를 끝내려고 한다라든지 대권에 출마하기 바로 직전 단계다 이런 얘기가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홍 시장의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자면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면 사기꾼에 휘둘린다 그랬어요. 정치가. 근데 지금 오늘 공개된 카톡만 보면 본인이 그 사기꾼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날씨 걱정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기도 하고. 근데 저게 연도를 보면 21년, 23년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허풍은 있지만 사실이 없진 않다 이런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가 허풍은 있을 수 있지만 과장은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틀리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얘기한 대로 나는 홍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 2010년대 초반에 경남도지사를 할 때부터 관계를 맺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저런 카톡 자료로 입증이 안 될 뿐이지 오래된 일이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명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제가 이제 명시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홍 시장과는 그래도 이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사실은 홍 시장이 출마할 때마다 명태균 씨의 좀 도움을 받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 신뢰관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오픈하면서 네. 압박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태균 씨의 타겟은 오세훈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도 오세훈 시장 쪽으로부터는 좀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별로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선물도 왔다 갔다 하고 가족끼리도 알고 그러는데 너무 처음부터 모른다고 그러고 사기꾼이야 막 그랬다는 게 자꾸 의심이 가잖아요. 명 씨와 관계를 맺은 정치인들 중에 그 예전에 김소연 변호사가 처음 변호를 할 때 야 오세훈은 정치하면 안 되겠더만요. 그리고 양아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카톡을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명 씨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두 명은 김종인과 홍준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그대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명 씨가 뭐 그런 걸 쓰기도 했잖아요. 김종인 관련해서 뭐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아버지. 네.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김종인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본인이 일어나기도 전에 전화가 와서 와이프가 바꿔주고 뭐 이랬었다라는 건데 본인과의 관계를 부인한다. 그리고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를 할 때 정책포를 했던 것부터 포함해서 여러 차례 말하자면 각별한 인연을 가졌었는데 본인을 사기꾼 잡범 취급한다.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게 초반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루트가 달라요. 홍준표 시장하고 명태균 씨는 따로 원래부터 경남에서부터 알던 사이고 네네.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이 그룹들은 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면서부터 제대로 이제 팀이 짜여진 거죠.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이 무슨 홍보기획단장인가 하고 나중에 또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후보를 첫 번째는 나경원을 이기고 두 번째는 안철수를 이긴단 말입니다. 요때는 수많은 정치인들하고 관계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속에서 명태균 씨의 의견이 실제로 작동해가지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었고 본선에서도 당선이 됐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는 김종인도 자기를 부정하고 오세훈도 부정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기분 나쁜 거죠. 홍준표 시장은 경남도지사 할 때부터 관계가 있었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2010년대 중반정도부터도 실제로 명태균 씨가 예전에 했던 그 시사경남이나 이런 데서 지방 관련된 그러니까 경남 도정 관련된 정책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박정희 평론가님 잘 아시지만 지방에서 어떤 정책 이슈를 추진할 때 근거가 사실 중앙에서 받아줄 만한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역에 있는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 정책포를 해서 압도적인 경남도민들이 이걸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방 도지사나 지방 의원들은 이거를 예산 신청하고 예산을 받아올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죠. 근데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성장을 해온 거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남 도정에 대한 그 단독의 그 여론조사를 했던 거. 좋습니다. 홍준표 시장하고는 뭐 어쨌든 그런 애증의 관계고 뭐가 나올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검찰 조사가 팍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한정원 회장이 오늘 3차 소환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3차 소환이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 사건의 꼭지점은 이제 오세훈 시장밖에 후보 당사자밖에 사실 안 남게 된 상황이죠. 네. 그러면 곧 본인 소환이 있을 걸로 봐도 괜찮은 저는 건가요? 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당장 오세훈 시장은 그런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범야권 의원들의 천막을 치우겠다 이제 이런 글을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SNS에 올려서 불법 시위를 하는 것이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 그거 외에는 오세훈 시장 쪽의 반응이라는 게 좀 전무합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탄핵 인용을 마음속으로는 제일 바라는 사람일 수 있어요. 빨리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검찰은 대선 국면에서 손 떼라. 명태균 씨 거는 대선 이후에 수사하자. 뭐 이런 이야기 던질 수 있죠. 네. 근데 뭐 지금은 판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만약에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은 대선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은 무조건 출마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으로 있는 것보다 대선 주자로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방어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방탄 출마.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제기했던 범여권의 논리라는 것이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사건이 드러나면서 판판이 뭐 깨진다라기보다는 부메랑이 됐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사법 리스크를 또 안고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수사나 기소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 그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대선을 출마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좀 제가 궁금한 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탄핵됐다가 기각돼가지고 지금 복귀했잖아요. 근데 그 복귀하면서 명태균 수사를 또 이 가속도를 낸다 뭐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네, 근데 뭐 이거야 뭐 당연히 이제 이창수 지검장도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이제 복직을 하면서 업무 복귀를 하면서 일성으로 명태균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까지 같이 언급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명태균 돈봉투 2개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뭐 균형을 맞추려고 이런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검찰이 무엇을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상황이 됐는데 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 게다가 또 지금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특검과 관련돼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재의결을 할 때 무기명 투표로 봤을 때 실제 그 특검도 통과시켜주지 않을 상황인데 최상목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이 특히 정부 여당 쪽에서 검찰 쪽에 지금 수사에 대한 힘을 에너지를 몰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사의 결론이 공정할 거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결론 특검해야 돼요. 뭐 이제까지 그 검찰이 김건희 씨 문제도 제대로 수사 안 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문제도 창원지검에서부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났기 때문에 아 검찰이 우리가 열심히 수사할게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조직에다가 수사를 맡기는 것도 저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야기 아닙니까? 윤석열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수사 제대로 안 하다가 윤석열의 권력이 죽으니까 우리가 수사를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시체팔이 해가지고 다음 정권에까지 우리 조직을 계속 이어갈 하나의 터전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조직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이 탄핵 인용이 되고 권좌에서 내려오더라도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수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아주 저는 아리송해요 사실. 그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명태균 그러니까 이창수 복귀, 명태균 수사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고 이 양반은 또 명태균 수사를 언급을 했고 근데 사실 명태균 씨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 지금 보수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이창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사는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한 수사인데 그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동훈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는 생색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박준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는 예를 들면 주변부에 있는 거지. 이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관계인데 그걸 이창수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창수 심우정 라인은 검찰 문 닫는 라인업이 될 거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을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심우정이 하는 일, 이창수가 하는 일이 그렇게 규결될 수밖에 없는 회로에 들어서 있다. 이미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비난은 이미 많이 하셨어요. 네. 물론 정당한 비난, 네. 정당한 비판. 네. 뭐 이거 잘못하자면 이제 애꿎은 뭐 애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거가 있으니까 애꿎은 오세훈만 옆에 있다가 이제 날벼락 맞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특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정치 상황을 보면 어때요? 파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억하셔야 될 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왜 탄핵됐다가 돌아온 겁니까?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에 같은 사람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심우정은 윤석열을 풀어줬고 그 심우정 이창수 라인에서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수사는 명태균 씨 폰에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제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판도에 어떤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덕을 보는가라는 그런 하나의 대선의 게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보는 재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계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신 대선에 대한 영향 어느 정도 올 것 같으세요? 명태균 게이트가요? 네, 지금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 특검은 뭐 대선 전까지는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후보들 간에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이른바 이제 명태균이 묻은 친명계와 명태균이 안 묻은 비명계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오세훈 홍준표는 누가 봐도 지금 명태균이 묻어 있고 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뭐 한동훈도 지금 뭐 영향권에 안에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김문수는 확실히 안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제일 무섭고 제일 치열한 게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사실 당에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이거에 대한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뭘 제기할 거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도 사법 리스크를 떠안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오세훈 시장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중도 확장성이 제일 나은 후보인 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선 가능 그 경쟁력이 높은 후보 하나를 잃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사장 남천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돌려본 모양이에요. 근데 대선 후보에다가 전환길 강사를 넣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양자대결과 다자구도로 해가지고 돌려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빼먹고 얘기한 한동훈 후보가 전환길 후보와 그 양자대결로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가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지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전환길과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율 차이가 한동훈이 16.8, 전환길이 16.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명태균이 묻은 친명계 후보들을 제외시키고 한동훈이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 보수 세력 내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는 여론조사였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 구조가 한 40% 정도가 이제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40%는 투표에 다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투표율이 한 70%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40%가 55에서 60%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국민의힘은 뭐 어쨌든 참 이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떤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진영 평론가님, 김한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